네, 반갑습니다. 장종원 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1, 2, 3 처음 학급 설정하는 방법과 그 설정하면서 또 그리고 운영하면서 유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섞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클래스 1, 2, 3은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면 많아요. 그런데 또 제 스타일로 또 한번 설명 들어보시면 또 이 클래스 1, 2, 3 적용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은 제 실제로 저희 학급 화면이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 개인정보를 가리기 위해서 다 뒤에는 땡땡이라고 제가 다 바꿔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드는 학생들 검사 같은 거 할 때도 학생들이 전자칠판에 직접 터치하라고 이렇게 하기도 많이 쓰고요. 요새 아동학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기 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 뭐 머쓱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잘 쓰질 않고요. 칭찬을 좀 많이 줍니다. 으쓱으로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도 이제 자리 배치 용도 이걸 많이 쓰는데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쪽에 이제 세 명 앉아 있고 뒤쪽에 출입문이 있는 이곳 한 자리 비우는 이 구도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 수정 들어가서 자동 변경 이렇게 하면 자리가 바뀝니다. 물론 어떤 선생님께서는 내가 좀 문제 행동을 좀 발생하는 친구 또는 좀 골고루 하기 위해서 뭐 특정 자리를 지정하는 그런 기능을 원하긴 하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리를 자주 바꾸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자리를 고정하는 것도 그 학생에게 또 좀 그런 것 같아서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냥 이 결과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또 이걸 하면 학생들이 자리 또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단호하게 한 번에 끝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면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 편한데 학생들이 이게 보기가 불편해요. 학생들은 뒤쪽에서 바라보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학생들 입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합니다. 처음 세팅하는 방법부터 좀 제가 활용하는 방법까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행운의 뽑기 가가지고 요거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 발표 시킬 때 발표를 좀 잘 안 할 때 골고루 시키기 위해서 하는 애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서 발표를 시키고 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좀 어려워한다. 그럴 때는 제가 좀 쉬운 거로 질문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제가 시범 답안을 먼저 말해주고 그대로 따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하루에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서서 발표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거 편을 짤 때 모둠 같은 거 저희 놀이 수업할 때 이렇게 해서 편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오늘은 이 팀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이제 내일 가면 애들이 또 자기들 잃어버려요. 무슨 팀인지. 그래서 프린트 스크린으로 빠른 캡처로 떠서 노션 같은 데다가 붙여놨죠. 여기 보면 클립보드에 가면 이게 살아있죠. 여기는 뭐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어디다 붙으니까 저는 노션에다가 이 값을 보관을 해놓곤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저 흐름 따라서 한번 세팅해 보시고요. 제가 다 세팅한 다음에 기능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좀 주의해야 할 점들 또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점들 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 3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지금 한 4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클래스 1, 3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이게 교사용, 그 학생용, 부모용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노란색이죠, 노란색.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렇게 계정이 충돌되기 때문에 저는 게스트 모드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에듀테크 팁이기도 한데요. 지금 저 크롬에 지금 제 계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는 순간 다 제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1, 2, 3 들어가면 자 이렇게 로그인 버튼 누르면 선생님, 부모, 학생 이렇게 뜨죠. 그래서 집에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계정을 생성해야 되고요. 학생은 선생님께서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하이 클래스를 워낙 많이 써서 이걸로 툴로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건 선생님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누구는 몇 점, 나는 몇 점, 그거 좀 말 나오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아이디 회원 가입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이건 통합 로그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계정 잃어버리면 핸드폰으로
다시 찾거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 불편한 점이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계정을 만드시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저는 이제 여태까지 했던 학생들 목록도 있고 여기 숨긴 것도 있어요. 저는 교직 경력이 한 15년 차 되는데 거의 한 8년째 이 기능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래스 1, 2, 3을요. 그래서 자, 이제 학급 추가로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선생님 학교를 이름 적으면 되겠죠? 한국초등학교 이렇게 해놓고 학급명 뭐 콩나물 네, 이런 거 요새도 많이 하시나요? 콩나물 국이 뭐 1학년으로 해볼까요? 1학년 뭐 일반 이렇게 해서 학급을 등록하면 자 이제 이름을 여기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학기 초에 제가 제안 드리는 게 기왕 명렬표 입력하시는 거 이제 물론 엑셀표든 아니면 이제 교무부장님이 이제 최초에 주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자동 채우기 기능을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하시는 김에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 채우기 기능을 넣어놨거든요. 이거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이제 실제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 순서대로 넣어 놓으면 이 상태에서 A를 누르면 내가 지정한 이 명렬표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편하려고 임의로 넣어놓은 거. 원래 자동 값은 이런 걸로 돼 있어요. 1, 2, 3, 4에서 A 넣으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순서대로 가는 뭐 월화수목금 있죠. 이것도 이제 한글에서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명렬표를 제가 넣은 거예요. 그거는 여기 입력 들어가서 갑자기 클래스 1, 2, 3인데 한글 강좌가 되는 것 같죠. 입력해서 여기 채우기에 여기 자동 채우기 내용 있죠. 제가 여기 위에는 지금 두 개를 테스트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 내용 들어가서 여기 사용자 정의로 들어갑니다. 기본값은 이제 1, 2, 3, 4, 5, 6, 7, 8 이게 다 돼 있는 거예요. 한글에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요 값과 월화수목 금토일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 기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목에 뭐 24 구분을 위해서 24년도 뭐 선생님 학번을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 내용에다가 그 이렇게 타이핑한 내용 있죠. 방금 전에 여기 있죠. 이거를 써 넣는 거예요. 뭐 강감찬 네, 뭐 그다음에 김길동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간 다음에 이제 여기 더하기 있죠. 추가를 누르면 이제 저처럼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도 이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저 순서대로 꼭 넣어야 됩니다. 어차피 클래스 1, 2, 3 이렇게 작업할 때 한번 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 학기 중에 이렇게 쓰일 일이 되게 많아요. 명렬표를요. 이렇게 해 놓고 자 컨트롤 C 해서 아마 이 표값이 여기도 먹힐 거예요. 컨트롤 V 하면 네 그대로 들어가는데 위에 있는 한 칸만 딜리트 키로 지워주면 이게 딱 들어갔죠. 네, 아래 있는 거는 백스페이스 바로 네, 해주면 네 정확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송에서 내려가지 않죠. 들어갔으면 학생 추가 하면 이제 20명의 학생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뭐 원래는 학생 추가하면서 하나씩 넣으셔도 되고요. 아까 그 표에서 넣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진 보기 들어가서 뭐 사진도 여기도 하나씩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도 되고요. 또 여기 성별 여기 들어가서 그 학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씩 봐볼게요. 숙숙 카드. 네, 이 탭에서는 학급 생성 완료를 누르고요. 네, 수업 시작. 그러면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 카드 부여 밑에 보면 이제 우리 반 학생에서 목록이 나와 있죠. 지금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번호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습니다. 사진도 사진 보기인데 학생들은 자기 사진 나오는 게 부끄러워하니까 기본 아바타 보기로 하고요. 자리 배치로 가서 자 이제 자리 배치하기. 지금 20명이니까 뭐 4그룹 네 해서 여러 개 추가하기. 4그룹이 됐죠. 이 상태에서 자리 배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좀 한 번씩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정 버튼 들어가서 뭐 학생 삭제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빼버리면 여기는 4명만 됐죠. 그럼 여기 한 명을 더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럼 들어가서
학생 추가 들어가서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학생 얘를 더하면 여기 6명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 번씩 만져보시면서 반에 자리 대형대로 맞추게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자리 자동 변경 아까 설명드렸고요. 네, 여기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룹 뽑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하면 몇 번째 그룹이 발표할래요 이런 것도 되고요. 이 그룹이 잘했으면 여기서 으쓱 칭찬 해주시면 되고요. 쑥쑥 카드 추가 들어가서 원하는 목록이 없으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 들어가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또 쑥쑥 카드 목록도 선생님께서 원하는 대로 커스텀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작성했던 상세 메모가 여기 있다. 그래서 뭐 최선을 다했어요. 바로 누르면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그룹이 발표를 잘했어요. 그러면 으쓱 들어가서 여기다가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야겠죠. 내용을 입력하고 네, 최선을 다했어요. 누르면 저 내용이 이제 상세 내용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그 리포트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이 학생이 2번 받았네요. 조회를 하면 최근에 받았던 내용들이 여기 이제 뜨는 거죠. 뜨고 나중에 이제 그 가정 리포트 인쇄나 상세 엑셀 받으면 되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한 페이지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세 엑셀 리포트는 지금까지 이 학생이 칭찬받았던 것과 머쓱 받았던 카드들이 다 동시에 뜹니다. 엑셀 형태로 뜨는데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굳이 학생들에게 내가 클래스 1, 2, 3으로 너네에게 포인트를 준다라는 거는 안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선생님께서 아는 용도로 너 이거 잘했으니까 칭찬 줄게. 이거 해서 하면 이것도 약간 선생님의 어떤 제발을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냥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나는 애들 이런 식으로 벌점을 주고 있다라는 하나의 학급 경영 장부로서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자리 바꾸기 기능 설명드리다가 이쪽 기능을 설명드리다가 또 저희 리포트까지 넘어갔는데요. 이게 그 제일 좋은 건 그냥 학생들 학부모에게 안 알리는 게 가장 좋은 건데 혹시나 이 칭찬 카드만이라도 좀 나는 학부모들과 공유를 하고 싶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애들 칭찬도 안 해주고 뭐 그러냐 그래서 여기 보면 학급 정보 탭이죠. 다시 여기 상단에 여기 설정 탭 있죠. 설정 탭에서 이 학급 정보 여기서 그 으쓱머쓱 공유 네 여기 보면 그 지금 공유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유는 하는데 방금 전에 가 상세 메모를 들어갔죠. 뭐 교육과정 발표했던 최선을 다했다고 그거까지도 한번 공유할랜데 그거고 제일 좋은 건 그냥 으쓱만 공유 그쵸? 그리고 추가로 어떤 거를 칭찬했는지 그러면 바로 이 어플을 까신 학부모님들은 바로 칭찬을 하자마자 그게 메시지가 카카오톡처럼 떠요. 나는 이마저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냥 이걸로 하시고 선생님이 그냥 학급 경영 툴로서 활용하면 되겠죠. 저는 근데 이 정도까지는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학부모랑 너무 또 관계를 요새 또 아동학대 이슈나 여러 가지 때문에 교권 침해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또 연대를 하려면 저는 여기까지는 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이 학생 부모 코드 있죠. 이 번호를 부모님께 안내를 해드리면 부모님께서 아까 그 그러니까 회원 가입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가입하듯이 부모님도 이제 회원 가입을 하는데 그때 저 해당되는 그 코드를 집어 넣으면 그 바로 저희 학급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하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차라리 여기 보기 들어가서 이 코드를 부모님께 해드리면 되고요. 여기 보면 어딘가 여기 있네요. 부모 학생 코드 받기 들어가면 좀 약간 예쁘게 방금 전에 그냥 그 코드는 너무 좀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 누구 돼 있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주면 가입 절차와 함께
학생 코드는 저는 굳이 애들도 하면 좋겠지만 부모님들께는 혹시 아이 정보가 궁금하다면 그래서 가입하시고 저 코드를 넣으시면 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출력해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만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계정을 초대하고요. 다음 여기 온 김에 이쪽 환경 설정창 한번 더 보고 갈까요? 여기 이제 쑥쑥 카드를 여기서도 카드를 또 추가할 수 있네요. 여기서 추가할 수 있고 머쓱 저는 이 부분을 좀 비공개로 하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교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학급 경영 장부를 들고 다니진 않으니까 거기서 아이들 따끔하게 훈육하시고 그 학생이 갈 때 또는 몰래 네, 여기다가 다다다닥 적어놓고 선생님만 이렇게 나중에 리포트로 엑셀로 뽑아지잖아요. 이렇게 좀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머쓱 줬다. 부모님께도 머쓱 줬으니까 애들 관리 좀 잘해줘요. 그거는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분명히 선생님께 또 분쟁이 씨앗이 되니까요. 여기는 설명드렸고요. 저는 그래서 으쓱만 공유하고요. 말씀드렸고 요거는 전담 선생님과 함께 이거 하는 건데요. 굳이 이 기능은 쓰지 않습니다. 워낙 문제되는 행동은 뭐 따로 연락도 오곤 하니까요. 그때 이제 하지 굳이 저기서는 저는 공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목록 보기와 이제 자리 배치 부분이고요. 저는 이쪽을 주로 또 어떻게 활용하냐면 학생들 그 개인 검사 있죠. 뭐 사물함 정리나 아니면 개인 구역 청소 개인적으로 할 때를 이걸 띄워놓고 전자칠판에 와서 학생들이 이렇게 터치하게 합니다. 터치하게 미술 과제하는 사람 터치하게 하고 학교에 전자칠판이 없을 때는 태블릿 PC 한 대 여유 있는 거 놔두고 스스로 나와서 다 한 사람은 이렇게 알아서 터치하도록 하고 터치가 다 됐으면 여기서 이제 칭찬을 줍니다. 실제로 칭찬을 주면요. 자 이제 소리가 경쾌하게 납니다. 원래는요. 제가 음소거를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주 좀 되게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소리가 되게 좀 그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기본값을 꺼짐. 네, 애니메이션은 당연히 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팝업으로만 하고요. 애니메이션도 켜짐으로 되어 있는데 꺼짐. 여기 보면 이런 저의 마음을 아는 으쓱 카드만 되도록 되어 있네요. 요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으쓱 카드만. 네, 으쓱 카드만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효과음은 꺼짐. 한번 해볼까요? 자, 으쓱만 줬을 때. 네, 소리 안 나고 그냥 팝업만 뜨죠. 그 다음에 머쓱을 주면 네, 머쓱 주니까 팝업도 안 뜨고 소리도 안 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원래 여기는 으쓱 몇 개, 머쓱 몇 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설정창 가서 점수 표시 있죠? 네, 보여주기에서 이렇게 쑥쑥 점수는 으쓱은 플러스로 가고 머쓱은 마이너스로 가서 그 합산 점수거든요. 온도계처럼. 근데 으쓱 머쓱 각각은 이제 거기 점수가 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제가 이거 한 8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괜찮았습니다. 이런 게 어떤 애만 마이너스 10개 막 됐는데 요새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쓰지 마시고 또 뭐 이거 쑥쑥 점수도 별론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좀 점수로 비교되잖아요. 그죠? 누구는 2점, 1점, 막 마이너스 몇 점 하니까 이것도 쓰지 마시고요. 그냥 네, 숨기시면 됩니다. 숨기시고요. 그다음 여기 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황금알 차감은 뭐냐면요. 이게 애들이 칭찬을 받으면요. 막 부러워해요. 근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얘들아. 이게 온도계 가서 칭찬을 옆 친구 받으면 받을수록 이 우리 반의 온도계가 올라가고 온도계도 10개가 쌓이면 하나가 올라가고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기분 좋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 반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주셔도 되고 여기 목표 설정에다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학생들 참 보상 좀 그렇긴 하지만 뭐 50개 그래서 뭐 과자 파티 네, 이런 거요. 이런 거 해놓으면 학생들이 그래도 누군가 내가 오늘 칭찬을 해서 우리 반의 팀에 기여를 했다라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 화면은 설명드렸고요. 학생 설정 여기 뭐죠? 한번 봐볼게요. 네, 아까 여기 이 화면이냐? 이 화면이랑 똑같죠? 학급 설정에서 이 첫 번째 화면이랑 똑같았습니다. 전학생이 오면 학생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화면은 다 됐고, 그 다음 학급 온도계. 학급 온도계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 칭찬, 으스카드 하나 받을 때마다 별이 올라가서 점수가 황금알이 올라가고요. 자, 여기다가 뭐 학급에 하고 싶은 말들. 네. 학급 뭐 급품 같은 것도 괜찮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옆에 타이머. 타이머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그 줌잇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줌잇으로 해서 기본 타이머는 10분인데요. 여기서 알람 소리가 나요. 줌잇에 관련된 설명은 제 유튜브 채널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종원 쌤 줌잇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빠른 설정 시간도 있긴 하나 저는 그냥 여기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알람도 있고요. 초시계도 있고요. 뭐 소음이 울리면 뭐 이게 뭐 왔다 갔다 한다는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머 이 정도. 행운의 뽑기는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뭐 한 명씩 이렇게 뭐 뽑을 때도 있고 한데 이것도 좀 귀찮아서 화면 보이는 것도 귀찮고 누가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도 보기도 어렵고 해서 물론 이거를 다 했으면 여기 뽑는 학생 초기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초기화에 다시 20으로 세팅하는 방법도 있고 한꺼번에 6명씩 뽑을 때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얘네들이 잘했으면 쑥쑥카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연동이 돼서 쑥쑥카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발표를 잘했으면요.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저 화면보다는 그냥 학생 섞기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씩 눌러가면서 하고 뭐 좀 학생들이 좀 지루해한다. 그럼 너희가 직접 나와서 원하는데 한번 터치해봐라. 그러면 좀 수업이 지루한데 좀 엉덩이 떠서 누구가 나올까 막 애들이 한번 집중하면 좀 애들 좋아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부분 터치하게 하고 전자칠판 키가 안 닿으면 그 선생님 그 스마트 패드로도 해도 됩니다. 잘했으면 여기서 쑥쑥 카드 주기. 네, 바로 되고 창 닫고 네, 창을 여기 X네요. 네, 여기 X를 닫고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서 모두 열기. 네, 모두 닫기. 누가 이렇게 잘했다고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닫지 마시고요. 다 칭찬 무조건 해주십시오. 네, 무조건 칭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운의 뽑기 여기 X 버튼을 눌러서 다시 행운의 뽑기로 갔고요. 우리 반 룰렛 기능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방금 전에 저기 과자 파티 저런 거 있죠? 네. 학생들이 보고 싶은 것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룰렛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한글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해놓으면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 채워 기능을 한 다음에 M이 그거죠. 아마 여기서 먹힐까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먹히는지. 네, 먹히네요. 표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먹히니까 해가지고 학생 이름을 룰렛으로 돌릴 수도 있겠네요. 학생들 상처 안 받게. 네, 상처 안 받게 해야 됩니다. 상처 안 받게 뭐든 정말 학생들 상처 받으면 안 됩니다. 사다리 타기 기능도 있고요. 여기서도 컨트롤 V 해가지고 자동 채우기 기능을 저렇게 한글로 해놓으면 이런 게 편합니다. 사다리 타기도 뭐 한쪽에는 이제 뭐 이름 넣어놓고 그래서 이런 사다리 타기도 재밌어. 뭐 짝짓기로 이거 참 재밌겠네요. 누구랑 편 가르기. 그렇죠? 사다리 타기도 있고요. 아 여기 1인 1역이라 되어 있네요. 그래서 1인 1역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는 애들만 열심히 하죠. 네, 그 다음에는 집중벨인데요. 이거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잘 안 듣고 저는 그냥 박수 3번 시작 그걸로 합니다. 아니면 뭐 1학년 네, 그걸로 하지 이걸로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눌러는 봐볼게요. 더 애들이 떠들 것 같아요. 더 떠들 것 같아요. 판서는
여기 또 판서 기본 기능이 있는데 잘 쓰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학교 칠판 같은 느낌이 나죠?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전체 화면 또 되고 이런 기능들은 저기 하이 클래스 툴 있죠. 그런 앱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는 얘를 이렇게 즐겨찾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학급 경영 툴로만 쓰지 이 툴은 잘 안 가지더라. 근데 웬만한 기능들 다 있고요. 다 있습니다. 여기다 뭐 그림도 불러올 수 있고 한데 저는 그래요. 이 칠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판서로 해서 그냥 여기서 이 주밋으로 판서를 하고 또 내가 여기다 어떤 이미지가 불러오는 게 필요할 때는 그 스티키 노트를 활용해서 뭐 어떤 이런 이미지가 내가 교환으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를 이렇게 직접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T도 해서 화면 배치를 하고 여기서 또 필요한 내용은 여기서 판서를 하고 좀 다이나믹 하잖아요. 그쵸? 막 컨트롤 T 눌러서 상단 고정도에서 이 화면을 이런 식으로 저는 구성을 하지 막 이렇게 막 창 들어가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학교 선생님들도 좀 좋죠. 방금 전에 줌잇이나 스티키 활용해서 화면 자체를 판서의 공간으로 쓰는 거죠. 여기서 쓰면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판서 기능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림장도 안 쓰죠. 저희 학교는 저기 그 클래스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 에듀넷에서 쓰는 네, 이거 씁니다. 이거 여기 있네요. 예, 뭐라죠? 하도 이 건망증인가요? IM 티처. 학생들에게는 IM 스쿨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알림장을 여기서 씁니다. 쓰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새 문자랑 연계해서 많이 쓰죠. 알림장도 안내장도 연동돼서 학교에서 요새는 그 SNS를 통일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하이 클래스와 이 IM 티처가 거의 선두 주자로 하고 있죠. 그래서 알림장도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도 당연히 설치해서 받아보셔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막 어플들 여러 가지 설치하는 거 성가셔서 이거는 아예 안 씁니다. 명렬표 같은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3월 뭐 특정 날짜에 뭐 수행평가 기록들을 여기다 하는 거죠. 중학교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중학교는 선생님들이 그 컴퓨터 오프라인 상에서 하거나 해야지 여기다 온라인 상에다 하면 힘들지만 저희 초등학교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좀 표현은 그렇지만 저희는 수행평가가 워낙 좀 할 말이 많죠. 이렇게 해서 더하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체크하고 이게 좀 불편한 게 만약에 3월 8일 날 체크를 했는데 저 먼 날 이제 가서 여기서 좀 그 날짜로 가고 싶으면 이게 좀 불편합니다. 이게 좀 불편해요. 3월 16일 날 찍었는데 이 날짜로 가는 게 불편합니다. 뭐 여기 이렇게 숫자 1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불편합니다. 물론 과거의 날짜로 굳이 안 가도 되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리포트 다운로드를 하면 날짜별로 해가지고 그 체크리스트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그 날짜 디데이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내에만 잘 작업을 마무리해 놓으시면 굳이 그 해당되는 날짜로 돌아갈 필요가 없이 여기 상단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네, 방금 전에 제가 명렬표 내용을 넣었는데 그 저장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한번 실제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 학급으로 돌아가서 1학년 2반 거 체크를 그래도 몇 번은 한 것 같아요. 많이는 안 했지만 리포트 다운로드 실제 1학년 2반 작년에 했던 내용이고요. 뭐 중학교 선생님도 보안 관리만 잘할 자신 있으면 뭐 괜찮겠죠? 여기에 없고 워크시트에 있나 봐요. 여기에도 없네요. 네. 원래 이게 잘 다운이 되는데 진짜 하나로 안 했을까요? 네. 리포트 다운로드 대상 기간이 2월 6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난달. 아, 이거 좀 불편하네요. 그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아니라 해볼까요? 2023년 3월 1일부터 2004년. 아, 되네요. 기간 지정이 되죠. 306일. 자, 적용. 다운로드. 네, 기간을 저렇게 직접 지정하니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학급 경영이 세 개의 파로 나눠지죠. 그 직접 인쇄를 해서 PDF로 된 걸 인쇄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온라인 노션에다 정리를 하시는 거, 아니면 나머지 한 분은 그 아예 안 쓰시는. 그래서 제가 몇 개 카테고리를 몇 개 안 해놨어요. 그래서 뭐 숙제 검사라고 하는 탭에 네, 5월 2일, 6월 2일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으니까 간편하죠. 이 핸드폰에서도 이 명렬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요약 내용이고, 그래서 뭐 스쿨뱅킹도 있는지 안 있는지 이걸로 명렬표로 한번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편합니다. 저는 쓸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주는 아니고 좀 체킹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카드 대령 입력은 학생들별로 그냥 마구마구 줄 때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생별로 막 여기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개 줄 때 네, 거의 안 씁니다. 네, 학생별로 주는 경우가 있고요. 한 번에 20개로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항목별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청소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뭐 이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청소를 잘했으면 네, 이렇게 다 전체 학생 네, 더하기 1 적용. 전체 학생 더하기 2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학생들 점수도 올라가고 그 쑥쑥 점수도 이제 한 방에 올라가겠죠. 63개를 주는 거죠. 그러면 황금알이 아마 한 6개는 올라가 있겠네요. 아, 엄청 올라갔네요. 그죠? 92개나 돼버렸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쪽 이제 좌측 메뉴는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정 탭,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본 화면을 학급 온도계로 한다. 그러면 아까 기본 화면이면 학생들이 막 나와 있는데 기본 화면 그죠? 이건가요? 학급 온도계.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반 학생. 네, 뭐가 달라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넘어가 점수 표시. 요거는 제가 이제 숨기기로 했죠. 보여주기로 하면 괜히 학생들끼리 누가 몇 점이니 몇 점이니 하니까요. 그 다음에 학생 크기 자동, 요거 넘어가고요. 화면은 다크 모드가 좋죠. 화이트 모드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사이드바 이런 데가 좀 하얗게 나오죠. 보기 편안한 디스플레이는 다크 모드로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쪽 사이드바가 좀 검정색으로 되네요. 별반 차이는 없지만.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설명드렸고요. 황금알 차감, 머쓱은 따라서 차감하면 또 기분 안 좋으니까 하고요. 요거는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황금알은 그 초기화가 되고 점수는 본연의 머쓱과 어쓱은 초기화는 안 됩니다. 여기 물음표 들어가면 돼 있습니다. 네. 우측 사이드바 숨기기. 보면 아까 학급 온도계가 돼 있었죠? 이것도 그냥 본인에 맞게끔 명예의 전당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누가 1등이니 2등이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설정 저장하고요. 요거 화면 자체를 이렇게 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학생들 계속 좀 공개 수업이나 평상시 수업 때 그러면 화면도 가릴 수 있고 음소거.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음소거 합니다. 다음 자리 배치 말씀드렸고요. 아까 설명 안 드린 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에듀테크 수업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게시판에 글도 쓸 수도 있고 선생님과 1대1 메시지 기능도 있어서 저는 뭐 퀴즈 같은 거 낸 다음에 선생님한테 1대1 메시지로 보내라고 해요. 그러면 좀 정답을 빨리 입력한 학생에게 어떤 걸 주는 그런 게임을 할 때도 좀 재밌거든요. 학생들의 계정을 여기서 이렇게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DS로 해서 2, 3 이런 형태로 했고요.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사실 있었습니다. 이게 일련번호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아이디도 알고 비밀번호도 제가 다 1, 2, 3, 4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편의성 면에서는 좋은데 누군가가 다른 학생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 못된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애초에 그냥 비밀번호도 너희가 관리하라 하고요. 그때마다 여기서 비밀번호 재설정 가서 귀찮지만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런 거는 선생님께서 한쪽에 노션 같은 데 메모해 준 다음에 잃어버리는 학생들 알려주도록 하고요. 거의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1패드가 되면 괜찮은데 학년 단위에서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비밀번호를 관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이제 커뮤니티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보드를 생성해서 학생들이랑 여기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드를 만들어서 소통을 할 수 있고요. 여기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구글 클래스룸처럼 활용을 한다면 여기도 잘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했던 거 그래도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좀 열심히 그러니까 다 이름이 나오죠. 좀 시간이 지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 뭐 일기도 쓰고 뭐 막 그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도 여기다가 더 올리고 뭐 이게 댓글도 달고 참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글을 615개를 썼으니까요. 여기서 자신의 저는 학생들이랑 했던 것도 올리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기록의 세역성은. 부모님들도 여기다 좋아요 이런 것도 올리시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은 저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으쓱. 네. 여기 기능이 하나 생겼네요. 친구끼리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기능인데요. 그것도 참 좋은 기능이 새로 생겼네요. 저 때는 없었는데 원래는 집에서만 으쓱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소외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다 해놨네요. 특정 학생에게 3개까지만 보낼 수 있다. 또 애매하면 차단하시고요. 집에서도 으쓱도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했다 그러면 보내주고 또 여기서 저도 으쓱 카드를 또 따로 여기서 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실제 포인트로 올라가니까 헌금안에도 영향을 미치죠. 메시지 선생님과 학생과 1대1 소통 창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좀 문제를 내고 정답을 아는 사람이 보내기 위해서 좀 정답 항상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저요 해가지고 정답을 말해버리면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차단해 버리니까 여기서 정답을 내도록 합니다. 실제로 뭐 바퀴, 오토바이, 양말 아마 5곡의 퀴즈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딱딱딱 적혀 있으니까 이런 데 있어서 선생님이 좀 누구 먼저 이렇게 발표 누구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조금 그러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실력대로 겨루는 그런 교실놀이를 할 때 좋더라고요. 요거 용도로 쓰고요. 또 실제로 선생님한테 뭐 선생님 문자 받는 건 그러니까 하고 여기서도 받지 않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는 메시지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에 학급 알림장이 있네요. 이쪽에 있는 탭과 똑같습니다. 거의 저는 쓰질 않고요. 리포트 들어가서 사실 이 기능 때문에 여기까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칭찬도 좋지만 머쓱 있죠. 교실에서도 주고 아니면 바깥에서도 이게 핸드폰으로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주는데 여기서 나중에 선생님께서 참 그 아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해 관련 학생 때문에 괜찮지만 피해자 측이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지도를 했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실적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고함을 치면서 화를 냈던 거는 인정해 주지 않고 오로지 선생님이 잘못한 아동학대 이슈도 있고 또 선생님 기록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화를 내면서 지도를 하는 것보다 여기다 차분히 기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기록을 하는 순간 날짜 자체가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도 단순하게만 뭐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좀 관리하시면 나중에 이건 실제로 또 보여드려야겠네요. 제가
학생들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는 어차피 공개로 안 올릴 거예요. 저 일부 공개로 올릴 겁니다. 지금 재생 시간도 너무 길고 일반 제 유튜브 구독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리포트 들어가서 네, 지금까지 저 클래스 1, 2, 3 좀 학생들 머스카드 좀 교권 침해와 학생들 아동학대 이슈 때문에 좀 선생님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클래스 1, 2, 3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뭐 자리 바꾸기나 그런 사소한 팁들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좀 괜찮은 툴 같아요. 학생들과 함께 쓰면 에듀테크 툴로도 아주 유용한 수단이니까요. 선생님께서도 각자 상황에 맞춰서 응용하시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종원 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